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재능 나눔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코드로 LST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운받을 파일은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이고요. 2000년 1월 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파일을 준비하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되고요. 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LSTM이 동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만들고 다운받아서 주소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서 구글 콜앱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csv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졌고요. 본격적으로 LSTM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필요한 넘파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LSTM입니다. LSTM이 어떻게 모델이 구성이 되어지고 동작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래서 여기 LSTM을 임포트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판다스랑 넘피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들이고요. 굉장히 유용한 툴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오늘은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를 살펴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숫자를 다루는 그리고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넘피라든가 판다스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타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넘파이를 빈번하게 씁니다. 특히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데이터도 많고 데이터 구조도 음, 차원도 여러 차원이고 해서 차원을 추가를 했다가 차원을 빼기도 하고 차원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코드가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음, 뭐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오늘 잠시 나중에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LSTM에 좀 더 집중해서 작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로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포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조금 전에 다운받았던 파일, CSV 파일을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첫 번째 있었던 코드를 사용을 해서 다운을 받으면 그 루트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시면은 파일을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같이 실습을 하다 보면 요 파일 찾는 것이 어려워서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해놓고 마운트를 하게 되면 각각 패스도 다르고 해서 가끔씩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운받아서 루트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해두면 이렇게 점 슬래시 이렇게 주면은 바로 로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로딩을 하고요. 두 번째 코드는 이 중에 일부 칼럼 정보, 한 개의 칼럼 정보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스티드 클로즈라고 해서 수정 종가라고 합니다. 주식이 하루 동안 이제 주식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저녁 4시에 끝나나요? 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4시에 끝나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어떤 가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수정 종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뺐습니다. 이건 빼고 왜냐하면 클로즈라는 정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빼게 되는데 요걸 빼기 위해서 여기 스탁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요거는 이제 CSV 파일에서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한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한 컬럼을 아예 숫자로 날리기 위해 가지고는 드랍이라는 함수를 써주고 컬럼 이름을 써주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해야 될 거는 칼럼이죠, 칼럼.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헷갈리죠. 이게 칼럼이고, 어, 칼럼이죠. 네, 칼럼인데, 음, 이게 행이 되나요? 열이 되나요?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칼럼 하나 전체가 이제 사라지는 효과를 갖게 되고, 요거는 이제 원본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로서 in place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정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위에 5개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명령을 썼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 중에 5번째 마지막 컬럼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예, 이게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2000년 1월 5일 거래량이 이게 얼마죠? 이게 7천 거의 거래량이 1억 주 이상이 거래가 됐네요. 네. 이 정보들이 100%다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없는 날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없는 날이거나 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이 값이 0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 코드에서 스탁 데이터 중에서 볼륨 정보가 0이 아닌 것만 다시 모아가지고 새로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 데이터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날짜별로 시작하는 시점의 주가, 그다음에 그날 최고가, 최저가, 그다음에 종가, 그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차원의 데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예측값으로 사용할 값은 오픈 시점의 가격입니다. 오픈 시점의 가격을 따로 이것만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오픈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LSTM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14일치의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서 과거 데이터죠. 14일치의 과거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리고 학습시키려고 하는 LSTM 모델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건 이제 어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가 2024년 5월 25일이라고 한다면 네, 25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데이터가 없겠네요. 그럼 5월 24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러면은 요 정보를 가지고 저희는 월요일 날 아침 24년 5월 27일 27일 시작하는 시점에 주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시가 정보가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 정보만 따로 이렇게 쭉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LSTM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도 요 앞에 있는 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쭉 모아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도 뽑아가지고서 데이터 타입을 바꿔가지고 여기다 쭉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서 해석을 해보면 네, 시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막 시작했을 시점에
그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1월 5일에 5만 5,800원, 5,800원이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 5월 23일까지일 겁니다. 아마 7만 6천까지 올랐네요. 이게 몇 배가 증가를 한 거죠? 10배 이상이 올랐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드는 자, 요 함수는 스탁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판다스의 데이터의 어떤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정보들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컬럼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요거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파이썬에서 리스트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시작해서 다섯 번째까지. 그러면은 그 정보가 바로 오픈, 그다음에 뭐 맥스인가요? 맥스, 민, 그다음에 클로즈, 그다음에 볼륨 이렇게 됩니다. 0은 데이트입니다. 0은 빠진 것은 0은 이제 데이트 날짜여가지고 빠진 거고요. 요 정보만 다섯 개 이렇게 칼럼 정보만 이렇게 뽑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보들만 여기 다섯 개 컬럼에 있는 정보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플로팅 포인트 타입 부동소수점으로 바꿔줍니다. 위에서 보신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정수 타입인데 이거를 소수점이 붙는 값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플로팅 포인트로의 변환이 끝나게 되면은 이 값들을 정교화를 해주게 됩니다. 위에 보셨던 데이터 값들이 시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이 그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2000년 1월 시가 같은 경우에는 5천 원대였다면은 지금은 7만 원대이고요. 그다음 거래량도 뭐 1억에 넘어갈 정도로 큰 숫자여서 이 값들을 전부 정교화를 해줘서 서로 좀 비슷한 숫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 이 스케일러라고 하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먼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겠고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의 값들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로는 90%에 해당하는 거를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10%를 검증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준비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936개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개씩 데이터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값, 요게 요 쉐이프의 0이라고 되는 값이 요 값이죠. 그래서 요 값의 90%에 해당하는 값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어, 실제로 이 값이 얼마 나올까요? 실제 한번 계산 해볼까요? 한번? 5,387개. 나머지 소수점은 삭제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이거를 인트저 형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건 떨어지고 5,387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리스트 이전에 저희가 준비했었던 거에서 자 0부터 이게 5,387인데 실제로 데이터는 5,386번째까지 데이터만 검증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이제 따로 위에서 아까 뽑아뒀었던 데이터 있었죠. 여기 위에 네, 위에서
네, 여기 예, 여기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도 학습용으로 따로 좀 5,387개를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증용 5,387부터 끝까지 여기 빈칸으로 두는 거는 끝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를 검증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예측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는 총 14개가 되겠고요. 각각은 5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오픈 시점, 하이, 로우, 그다음에 종가, 거래량.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최고값, 맥스 값이라고 그랬는데 하이 값. 예, 그다음에 민이 아니라 로우 값.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LSTM 모델에 입력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또 파일 형태를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제 좀 유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모델도 멋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동작 결과도 되게 놀라웠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무수히 많이 데이터 타입을 변환시켜주고 데이터 모양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좀 작은 일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한 게또 이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일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파이썬이라든가 프로그래밍 툴들이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다 또 코딩을 해줘야 돼서 예, 조금 번거로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테이블 구조입니다. 아직까지는 테이블 구조고요. 5개로 되어 있고, 다 이게 이제 날짜고요. 이게 날짜별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개 값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LSTM 모델의 학습용으로 쓰기 위한 데이터 구조로 지금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요게 이제 이게 이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인데 리스트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데 요거는 저희가 위에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정규화가 되어 있는 그 5개의 값들을 날짜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요 i 값이 이 시퀀스 랭스는 14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14일치의 데이터를 저희가 쓴다라는 얘기고요. 하루만 이제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프리딕션은 1이고요. n 언더바 트레인이 아까 저희가 얼마 90%라고 해가지고 5387이었었네요. 5387. 이게 5387. 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러면은 이 포문은 14부터 5387까지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i는 14부터 시작을 합니다. 14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i가 14죠. 14가 되고 그다음에 시퀀스 언더바 랭스도 14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14고 요 i 값이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가 0이 되는 거네요. 여기 14 빼기 0, 0, 0이 0에 0 콜론 14가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요 트레인드 언더바 데이터 스케일이라고 하는 리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0부터 13번째입니다. 13번째, 총 14개지만 13번째 데이터를 일단 어, 잘라낸다라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날짜 순으로 14개를 잘라내는 0부터 13번까지 잘라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날짜별로 있는 데이터에서 몇 개를 잘라낼 거라고 신장하는 건데 뭐 5개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0부터 요 값은 아마 이제 5일 겁니다. 이게 5. 5라는 얘기는 네 번째까지 데이터. 아니죠.
인덱스가 4니까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리네요. 다섯 번째인데 인덱스로는 4까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총 다섯 개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0이 오픈입니다. 오픈. 1이 하이, 그 다음에 2가 로우, 3이 클로즈, 그 다음에 4가 볼륨이 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네, 다섯 번째 데이터. 네,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값을 트레인 X라고 하는 첫 번째 데이터에다 넣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은 여기 뒤에 값이 의미를 하는 거는 첫째 날부터 0부터 13일까지 14일째 13일 네, 그다음에까지 데이터를 다섯 개 다섯 개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는다는 겁니다. 2차원 리스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넣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다음에 이제 2가 되겠죠. 예, 2가 됩니다. 2가 되면 2 빼기 마이너스 14. 아니요, 2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 14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15가 되는 거네. 15. 예. 15 빼기 14. 그러면 요 값은 1이 되는 거죠. 1.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5니까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0부터 아까 13까지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썼다면 두 번째 데이터는 14부터 쓰는 게 아니라 1부터 14까지 14일까지 쓰는 겁니다. 요 값은 15로 주어졌지만 15는 포함이 안 되니까 14일까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는 2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날짜가 이렇게 중첩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Y는 여기 14일자 데이터가 있겠죠. 14일자의 시가 데이터가 여기 Y 값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14일자의 시작하는 값이 바로 그 프리딕션 하는 값이 되는 거고 1부터 14일까지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하면 15일자에 시작하는 값이 바로 이 Y인 값이 되겠죠. 네. 2에서 15라면은 이거는 16일자의 값이 예측하는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얼마였죠? 5천 개, 5,300, 5,387번까지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거는 검증용 데이터로 해가지고 또 똑같이 진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값들은 음, 넘파이의 어레이 배열 값으로 다 전부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예, 코드가 복잡해 보여서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해 줬었던 게 바로 이 코드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리스트를 처리하는 게 좀 복잡해 보이고 어, 그래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뭐 LSTM의 어떤 본질적인 이런 작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 LSTM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리스트나 아니면은 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이런 부분들에는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데이터가 준비 다 됐고요. 네, 데이터가 준비 다 됐고요. 자, 모델입니다. 모델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모델은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유니만 나타내고 있네요. 예, 이게 하나고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쪽에 하나가 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제 총 14개가 있고요. 이렇게 총 14개가 이렇게 있고 2층에도 1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64라는 거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값들이 64개의 값들로 되어 있는 64차원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64차원 벡터가 나오고요. 밑에 32는 2층의 경우에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32차원의 벡터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32개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저희는 하나의 숫자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덴스층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덴스층 여기 1. 값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if 사이즈는 이제 이게 14가 되겠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5개씩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 봐야 되겠죠. 실행을 하면은 그렇지. 여기서부터 아직 실행 안 실행. 그러면 여기에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레이에 이제 총 709, 17,920개 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거기에 가중치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중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드렸었으니까요. 가중치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를 좀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요 각각이 64차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가중치는 하나의 가중치가 아니라 이거는 행렬입니다. 64 바이 64로 되어 있는 행렬이 되겠고요. 밑은 5차원 벡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5 곱하기 64로 되어 있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요게 4개가 있고요. 64 바이 64는 4개가 있고 5 바이 64도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레이어에 있는 총 가중치의 개수는 64 곱하기 64가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16,384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5 곱하기 64인데 역시 4개가 있으니까 1280. 그리고 각각의 전부 다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도 4개 쌍으로 해서 64개 치게 해가지고 254에서 총 다 더하면 1700, 17,920개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가 지금 10,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기니까 10으로만 하겠습니다. 10번만. 학습률은 0.1이고요. 네. 어, 학습이 끝났고요. 학습된 결과는 여기에 가중치들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만 다시 로드를 하게 되면은 학습하지 않고 바로 예측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STM 모델이 구해졌고요.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용 용을 입력을 해가지고 예측이 제대로 되는지를 이제 구하는 거고요. 검증용 데이터가 580. 밑에 있는 코드는 이제 LSTM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를 어,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기 위한 툴이고요. 이거는 뭐 LSTM과 직접적 관련은 없고 뭐 오히려 그냥 저기 그래프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를 잘 활용을 해서 그 LSTM에서 구한 그 학습 데이터가 얼만큼 잘 예측이 됐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코드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 뭐 이렇게 차원을 뭐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원을 벡터 차원을 줄이기도 하는 과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런 다양한 작업이 들어가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앞에서 저희가 구한 이 프리딕션 값은 앞에서 그 스케일러라는 함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정교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값도 프리딕션 값도
어, 이게 정교화된 값입니다. 해서 요거를 실제 주식값으로 바꿔주려면 아마 뭐 7만, 8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이 프리딕션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1.2, 뭐 1점 얼마 x 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실제적인 주식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저번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 스케일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정교화를 했다면 이제 반대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원래 데이터로 복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예측한 값이랑 그다음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추론이 됐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들이 이렇게 좀 잡혔고요. 그래서 그래프랑 실제로 구하는 게 여기 밑에 있는 코드들이고요. 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학습에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요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한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저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저희가 LSTM 모델을 통해서 추론한 전날 14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다음날 뭐가 나올지 예측한 값으로 빨간색을 표시했을 때 거의 추세가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은 추세는 비슷한데 실제 값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아마 네, 조금 더 이제 저기 모델이라든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00% 추론이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과거에 학습한 데이터 가지고 추론한 거니까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00%딱 맞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파이썬 코드로 LSTM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봤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